친여 성향의 김어준 씨는 오늘도 코어 지지층을 언급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을지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노무현 문재인은 엄마 아빠 한 가족 한 묶음인 거예요. 이들이 제가 반복해 얘기하는 민주주의는 코어 지지층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코어 지지층이기도 합니다. 이걸 문재인은 인기가 없구나 하고 때린 게 최근 1년간 이재명이 한 일이에요. 친문을 쳐내고 그 자리에 새로 유입되는 이들로 채우면 외연이 확장될 거라고 하는 셈법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건 기본 산수가 안 되는 셈법이에요. 그렇게 쳐내는 과정에 이렇게 코어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그 흔들림을 보고 새로 유입되는 이들은 떠나간단 말이죠.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민주당을 새롭게 지지하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뉴 이재명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 김어준 씨는 이 뉴 이재명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구정영 부장님, 네. 뭔가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된다고 해서 확장되는 건 아니다. 산수도 제대로 못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연일 계속 코어 지지층이 놓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마 김어준 씨가 이 민주당의 주류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민주당이 처음으로 집권했을 때는 동교동을 중심으로 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하고 그다음에 이 노사모를 기반으로 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한 이후에 민주당을 깨고 열린 우리당이 창당하면서 민주당이 한번 변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탈동교동을 하면서 예. 이른바 친노 세력과 386 세력이 연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386 이런 연합 체제가 이재명 대통령 체제까지를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친노, 친문, 이재명 그 다음은 누구냐? 거기에 적자라고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뭐 이런 사람들을 차기 후보군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른바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진영에서는 친노, 친문, 386의 연합이 아니라 김민석이나 또는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송영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권을 잡아서 새롭게 당의 주류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른바 친명과 친청 간의 이 새 당 지도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고 차기 대선에 누구를 내세워야 그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이 생각의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코어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뭐 당의 외연이 확장되면 좋을 것 같은데 주류를 중심으로 뭉치지 않으면 코어 지지층을 놓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친명계에서는 김어준 씨의 이런 발언에 대한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이건 우리랑 손 안 잡으면 지지율이 빠질 거라는 협박에 다름없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박창환 교수님. 그러니까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내 중심으로 내 얘기를 좀 듣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누구나 자신의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기를 바라겠죠. 하지만 저 주장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결정적 배기 맞아요. 코어 지지층이 빠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 코어 지지층 빠진 게 뭐 때문이었습니까? 선명성 경쟁이었어요. 한미 FTA 반대하고 평화유지군 파병 반대하고 이러면서 지지율이 보수가 견제하고 지지층이 등을 돌리면서 결국 비극적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선택으로 이어졌거든요. 이걸 막자고 유시민 작가도 나는 어려운 교수 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이런 그 소위 말하면은 유연한 그런 어떤 정책 추진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확장성에 대해서 마치 코어 지지층이 등을 돌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이재명 정부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의 비극을 이재명 정부의 비극으로 이끌고 있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비극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으면서 선명성을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어쩌면 제2의 비극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점을 우려하고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이 김어준 씨뿐만 아니라 지금 내부에서 선명성 경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분이 바로 그 점이라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1일에는 아주 의미 있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7월 1일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찬에 나설 예정인데요. 오찬 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를 견제, 떨어뜨리기 위해서 정청래
대표가 가장 의지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인데 이걸 예. 내가 만난다. 그러면 이게 정청래 대표한테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예. 당이 너무 걱정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그 분란이 모든 이슈를 다 덮어버릴 지경까지 간 것 같거든요. 결국은 두 분이 좀 만나심으로 인해서 지금의 국면을 좀 안정시키고자 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꾸 뭔가를 얘기하시면 그게 읽혀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어떤 계파에 서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통이다? 글쎄요. 하늘에 계신 그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실까요? 네, 고민정 의원이 뒤에 얘기한 것은 정청래 대표의 적자론에 대한 반응이었고요. 일단 다음 주에 있을 오찬 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일단은 뭐 서정욱 변호사 얘기를 뭐 그렇게 귀담아 듣지 말라 하셨는데 저희가 또 가져와 버렸는데 정청래 대표를 떨어뜨리기 위한 만남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당의 분란 같은 것들이 좀 있으니까 국면을 안정시키기 위한 만남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저는 참 정청래 전 대표가 본인은 뭐 어디 출신이고 노사모 출신이고 뭐 김대중하고 쭉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서 참 이 대한민국 정치가 족보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뭐 성경 앞부분을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좀 더 끼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게 참 씁쓸합니다. 참 국민을 위해서 그 정치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그냥 족보만 따지고 있고 자 너는 우리 편이니까 괜찮아. 너는 족보에서 조금 이탈했지. 너는 이제 배제해. 내 옛날에 뭐 다른 데 나갔잖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참 그런 게 지금 현재 정치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민주당 내부의 사정이라는 게 참 솔직히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36번 이재명 대통령을 정말 칭찬하고 딱 하다가 그날 오후에 어디 갔어요? 저 북콘서트 갔잖아요. 예. 그래가서 평산책방 부스를 평산책방 찾아갔죠. 가서 문재인 대통령 만났잖아요. 36번 이재명을 이야기하다가 정작 만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이제 그 행보가 뭘까요? 결국 나는 입으로는 이재명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문재인이야. 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즉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이 친문 세력 그리고 아까 뭐 김어준 씨가 하는 코어 세력 이 세력들을 얻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이 쓰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갑작스럽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면에서 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아요. 네. 내가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지금 당 내부가 시끄럽고 거의 전쟁 치르듯이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4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 진보 민주 세력들이 뭔가 4년을 마무리하고 또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죽듯이 싸우면 안 된다.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좀 도와주시라. 도와주시라는 의미는 뭘까요? 누구를 편들지 마시라. 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편들어서 뭔가 집단화돼서 친노 친문이 똘똘 뭉친다 그러면 이건 안 된다라는 부분, 즉 협조를 요청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고성의 의미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어떤 이 상반된 의미를 가진 저는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약간 그런 기류가 읽히기도 했었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한 날 오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가려고 했더니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만나기로 예정된 일정은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민정 의원은 뭐 누가 봐도 대표적인 친문 인사인데 그런 식으로 의도가 읽히면 감동이 없다. 하늘에 계신 분이 인정을 하겠냐라고 하면서 정 전 대표를 좀 저격을 했습니다. 여선웅 부대변인님. 고민정 의원도 지금 전당대회 출마를 좀 고민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꾸 친노 친문 적자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친노 친문 활용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만나는 일정이 언론에 공개됐을 때 윤건희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거는 뭐 서로 이야기가 없었다 이렇게 아예 선까지 걷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청래 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계속 활용하는 것이 저는 사실은 조금 뭐 지금 우리 전당대회 앞두고 얼마나 이렇게 무슨 절박한 마음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 좋지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 고민정 의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고민정 의원이 아까 저 YTN 인터뷰 영상의 말미 부분에
부분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적통이고 전통성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아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뭐 친명이니 친문이니 아니면은 뭐 친노니 친노 뭐 언제적 친노입니까? 그런 것들 활용하지 말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민주당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비전 경쟁이 있잖아요. 정책 경쟁. 지금 많은 민주당 당원들이 그런 것들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정청래 전 대표의 행보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보안수사 건 사실은 뭐 김민석 총리도 다 이제 뭐 하자고 하고 있고 친명에 있는 뭐 이건태 의원도 다 보안수사권 폐지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것들도 끌어와가지고 이거 언제적 뭐 찬성했니 안 했니 빨리 해야 되니 안 하니 뭐 이런 것들로 계속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건 사실은 지금 당에 매우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 상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